금리 인하 요구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동안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거나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은행권이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통일된 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활용 방법은 무엇인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개념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크게 좋아지는 경우에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나 요구권을 신청하기 전에 적용 요건이 은행별로 어떻게 되는지 먼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 요구권이 그간에 뭐 달갑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돈을 조금 더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은행이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19년 6월에 법제화가 됐는데요.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이것을 안내하는 것이 좀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이 그전부터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객들은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을 하고 은행의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직접 시장에 방문하고 또 사전 상담 등의 절차가 또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수용 여부 결과 통보는 은행에서 전화나 문자를 줘야지만 알 수가 있었는데요. 5대 시중은행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지난해 대출 이자를 절감한 대출자는 총 2만 9,118명이었습니다. 총 256억 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이 됐는데요. 은행별로 한번 보면은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신한은행이 7,063명, 국민은행이 5,912명, 우리은행이 4,877명, 하나은행이 1,932명 순이었습니다. 이 수용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농협은행이 96.4%로 월등히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이 72.7%, 하나은행이 53.2%, 국민은행이 46.7%, 신한은행이 43.2% 순이었습니다. 지역은행의 경우에는 제주은행은 99%가 넘는 아주 높은 수용률을 기록한 반면에 부산은행의 경우에는 수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전북은행이 68.2%였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30%대의 수용률을 보였는데요. 이런 은행별의 이 수용률도 한번 확인을 미리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통계 작성이나 금리 인하 요구 수용 기준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은행은 99%고 어떤 은행은 30%대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좀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은행들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나요? 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을 했죠. 등장과 함께 우리 그 시중은행들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마다 신용 등급이 변경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푸시 알람 등으로 미리 알렸습니다. 고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용 점수 상승과 대출 금리 인하 가능 여부 등을 이 고객들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카뱅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을 해서 이자액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의 수는 지난해 9만 명으로 5대 시중은행을 모두 합친 인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작년 9만 명이 아낀 이자액은 총 3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그리고 18개 국내 은행들이 모여서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의 안내와 설명을 내시로 하고 또 심사 결과의 통보 서식을 개선하고 통계 기준 정비 그리고 공시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서 상반기 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를 하면서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을 통일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 어떻게 하면 줄일까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신용이 좋아졌거나 은행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받았을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업무가 부담스럽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요구 수용 여부를 알기까지 대략 10일 정도가 소요이 됩니다.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 행정기관 정보 조회를 거쳐서 금리 인하 유무를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 상태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신용 등급의 상승이나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 자격 시험의 합격 또는 취업 승진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또 이익의 증가와 매출이 증가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출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현재는 은행으로 바뀌었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앱 활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요즘 금리나 한도 등의 조건이 좋은 쪽으로 대출을 갈아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핀테크 업체도 이에 따라서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비교 앱을 이용을 하면 다양한 금융회사와 대출 상품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또 대출 신청까지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팀 윙크가 운영하는 핀테크 플랫폼 알다는 중저신용자에게 특화된 신용자산 관리 앱입니다. 신용점수 올리기, 또 금리 인하 요구권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여러 금융사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도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한국금융솔루션이 운영하는 대출 비교 플랫폼 핀셋에는 다양한 평가 항목을 심사에 도입을 해서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을 해줍니다. 각 금융사의 예적금 금리를 비교해 공시를 하고 또 제휴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보험사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는 은행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자금 대출, 햇살론,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져 있는 금리 기준에 따라서 취급하는 상품은 제외되는데요. 특히 지난해 보험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대상이 보험사 발기인에서 보험사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 보험사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2019년의 경우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185%, 또 실제 금리 인하 건수는 전년 대비 191%나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금융과 카드 대출을 활용하신 경우 많으실 겁니다. 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 보험이나 카드, 이금융에서 대출을 받았고 만약에 신용이 개선됐다면 내가 금리 인하 요구권 고지를 받았는지 또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꼭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 대출 받거나 신용 등급이 떨어진 분들도 꽤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 미리 알고 계셨다가 상황이 개선됐을 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